맞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우리는 꼭 그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하는 그 마라톤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구독자이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6K 거의 후반대까지 왔어요. 3,600만 원 중반부. 굉장히 조금씩 올라주면서 사실상 아직까지는 재미없는 장세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 역시나 계속 횡보하고 찔끔찔끔 올랐다 내렸다. 리플도 지금은 거의 가격이 멈춰 있습니다. 주말이어서 그런지 뉴스도 그렇게 큰 빅뉴스까지는 아니지만 몇 가지 다뤄보면서 시세 현황이라든지 뉴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코인도 거의 비슷하게 92달러 정도 보여주면서 계속 조금은 전반적으로 그냥 서서히 흘러가는 느낌이다. 언제 상방으로 틀지 이거는 이제 곧 시간 문제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코이니스에서 뉴스 하나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SEC에서 지금 맞서 싸우고 있는 리플의 친리플 변호사라고 불리는 존 디튼 변호사. 근데 존 디튼 변호사가 얼마 전 행사에서 포트폴리오를 공개했어요. 포트폴리오 공개했는데 XRP랑 BTC, 비트코인이랑 당연히 친리플 변호사고 지금 SEC와 맞서 싸우고 승소를 예견한다면 XRP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지금 친리플 변호사 하는 말은 내 포트폴리오는 XRP보다 비트코인 비중이 좀 더 높다. XRP 커뮤니티가 실망할 수는 있겠지만 일종의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어떤 분들은 이거 뭐야 못 믿겠는데 어떻게 친리플 변호사가 비트코인을 더 많이 가지고 있지라고 조금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하지만 우리는 좀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디지털 금이죠. 거의 시초라고 불리우는 태생이라고 불리우는 근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XRP보다 좀 더 포트폴리오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저는 이건 친리플 변호사를 떠나서 괜찮은 투자 전략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XRP, 이더리움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를 조금 분배를 잘 해서 좀 건강하게 한쪽에 치중하지 않게 너무 한쪽에 편제되지 않은 선에서 잘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XRP를 절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부정적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존 디튼 변호사가 확실히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 건강하게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런 스탠스로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 담아보면서 넘어갈게요. 자, 뉴욕 연준과 뉴욕의 굉장히 중앙은행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죠. 51개 주의 기득권 세력층이 다 모인 그런 뉴욕 연준과 싱가포르 통화청이 CBDC 국경 간 결제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5월 19일 기사고요. 굉장히 최신화된 기사입니다. 이제는 정말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 달러든 엔화든 파운드화든 위안화든 루블이든 다 디지털 CBDC로 도입이 돼서 우리는 이제 곧 제 네 번째 혁명,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 항상 제가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데 한 번 더 짚고 갈게요. 연방준비은행은 국립은행이 아닙니다. 사립은행이고요. JP 모건 같은 그런 굉장히 기득권 세력의 어떤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약간의 지분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JP 모건도 있겠지만 웰스파고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뱅크 이런 은행들 그 중에서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는 뒤에 누가 있죠?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의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는 워렌 버핏이 있다. 어쨌든 이런 기득권 세력들을 움직이는 게 바로 연방준비제도인데 지금 연방준비제도 뉴욕 연준과 싱가포르 통화청이 이미 CBDC 국경 간 결제에서 활용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왔다. 어느 정도 판은 다 깔렸다라는 거죠.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나온 그런 속보인데 다음 달부터 디지털 루블 시험 사용이라고 해서 3월 달에 나온 기사고요. 지금 보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오는 4월 1일부터 오는 만우절부터 4월 1일부터 자국내 러시아 내의 13개 은행과 함께 디지털 루블 운영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이제 3월 달에 나온 기사였는데 지금
19일 기사, 5월 19일 기사죠. 이틀 된 기사고 러시아 디지털 루블 초읽기 6월이면 이제 시작이다. 초읽기 시간 문제다. 시간을 이제 읽어버린다. 지난 4월에도 우리 아까 방금 만우절에는 시범 사업 한다고 했었죠. 디지털 화폐 국경과 결제 시스템 도입을 고려한다며 디지털 루블 출시를 언급한 바 있었는데 방금 본 그 기사가 그 기사죠. 매체는 러시아가 서구권 제재를 피해 중국과의 협력 등의 중앙은행 CBDC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제 정말 방금도 말씀드린 미국 연준과 싱가포르 통화청 어느 정도 결론을 냈고 이미 러시아와 중국 CBDC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미 디지털 세상 이제 머지 않았다라는 걸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뉴스 짚고 갈게요. 이제 친이플 변호사 SEC 힘먼 연설 이제 얼마 전에 힘먼 연설 이제 공개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곧 XRP의 어떤 증권성 여부가 어떤 소송의 결론이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6월 6일 정도의 공개 전망을 하고 있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힘먼 같은 경우는 윌리엄 힘먼 같은 경우는 전에 SEC에서 재직한 임원 중에 한 명이죠. 임원 중에 한 명인데 2018년 6월 당시에 힘먼의 어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네이티브 토큰 ETH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한 그 힘먼 문서를 지금 6월 6일에는 나올 것이다. 하나 더 보고 가면 같은 기사입니다. 일주일 연장을 요청해가지고 따라서 법원이 지난 5월 16일에 이제 힘먼 연설 발표하라고 토레스 판사가 얘기했었죠. 힘먼 연설 자료 비공개 신청을 기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일이 지난 21일째 되는 6월 6일에는 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을 것. 그럼 다시 말해서 6월 달에는 훈풍이 불 수 있는 여력이 더 세졌다. 1번 홍콩과 중국의 어떤 문호의 개방, 자금이 유입된다. 2번 방금 말씀드린 힘먼 연설이 발표가 되면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그 이메일이 발표가 되면서 리플도 마찬가지로 증권이 아니다라는 어떤 호재성 기사가 뜨면서 코인 전반적인 시세의 상승이 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미국의 디폴트 우려가 서서히 이제 부채 상환이 어느 정도 타결되면서 미국의 금리 동결 스탠스 나와버리면 6월에 어떻게 될까요? 훈풍이 불 수 있는 여력이 너무나 충분하다. 우리 이더리움이 ICO 했던 거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2014년에 이더리움도 ICO를 했다. 증권성을 무조건적으로 띄고 있었다. ICO 뜻이 뭘까요?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해가지고 코인의 백서를 공개하고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디지털 자산을 대가로 모금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이더리움도 ICO를 했는데 리플도 ICO를 했는데 이더리움만 증권이 아니다? 말이 안 되죠. 6월 6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계속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가야 되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포트폴리오적인 부분에서 BTC, ETH 그리고 XRP 어느 정도 분산을 해서 건강하게 우리가 배분을 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너무 한쪽에만 편제되어 있으면 멘탈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롱런하는 부분에서 조금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세 가지 코인들을 어느 정도 본인의 어떤 비율, 본인의 어떤 신뢰에 맞게 어느 정도 좀 분산을 하자, 디비전 시키자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요일 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성투합시다.